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1 보자고요. 치료 거부 있어, 격리 거부 있어, 1입니다. 결핵 환자가요,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결핵 걸려놓고 이랬어. 그러면은 1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역학조사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역학조사 거부하면은요, 그거는 벌칙이 셌습니다. 2였어요. 아시겠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입니다. 환자 비밀 누설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질환자 노동 강요에 있어 33이었어요. 국시에 나왔던 거 혈액 매매 행위는 55다. 정신질환자를 노동을 강요하면 33이지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해버렸어. 버렸어. 그러면 55예요. 치료 거부, 격리 거부는 11이다. 비밀 누설하면은 33으로 기억하세요. 남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 친구의 아는 언니들의 남편이 누가 바람이 났는지,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너도 어디 가서 내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합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또 제 얘기 하겠죠?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연예인이 산부인과 갔어요. 잘 나가는 아이돌이라고 합시다.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임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항상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이 돼봐야 돼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끈할 거면서 남 얘기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감염병 의사 환자 2번 국시에 나왔어요. 뭐예요? 거의 보기에는 그냥 감염병 환자인데 딱 그냥 확인은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가 국가고시에 나왔죠. 모든 임상적 방사선적 의학 조직 소혈액적으로는 다 결핵인데 양성 확인은 안 됐다. 이게 뭐예요? 결핵 의사 환자이다. 의사라는 게 여기서 닥터가 아니고요. 똑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기에는 완전 결핵인데 증거가 없어. 의심은 되는데 확인이 안 돼 있어. 양성이 아니야. 이게 바로. 왜 양성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균검사, 객단검사하면 6에서 8주 배양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양성이 아직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라면은 잠복이고요. 뭔가 확인이 안 됐다 하면은 의사 환자입니다. 의사 환자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부적격 혈액을 폐기한 후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만약에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부적격 혈액 발견했어. 부적격 혈액이 뭐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릴게요. 발견했어. 이거 에이즈피야. 바로 사유를 겉면에 기재를 해서 폐기해야겠죠. 분리해서 잠금 장치는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지 분리 안 해놓고 섞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의 범위 ABC, TV, ALT. 기관주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A, 에이즈피예요. B, C, B형 간염, C형 간염. 혈증성 감염이죠. 피로 옮습니다. 성관계로 옮아요. 내가 수혈 받았는데 B형 간염, C형 간염이야. 그냥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C형 간염은 약도 없어요. 또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이거든요. VDR래. 아니, 매독 걸렸어. 이 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 엄청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페니실린. ALT,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은 피 내가 받으면 내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뽑을 필요가 없다. 왜? 남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열을 하지 않습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미달되는 사람 안 됩니다. 남자 50kg 이하, 여자 45kg 이하 안 된다. 여러 가지 안 된다. 근데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최근국시 이게 나왔잖아요.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드는데요. 체열을 금지하는 사람, 수혈 후 1년 경과된 지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홍역 수두 예방 접종하고 2주, 한 달 경과되면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투여 후 1년 경과된 자, 1년보다 더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급성 감염병 질환 의심 증상이 없어진 지 3일 경과된 자, 더 지나야지 체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으면 체열하면 안 된대요. 신기하네요.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벽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응급벨 눌러서 화재를 알려야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겠죠? 분란 주면 먼저 도망가고요. 내원계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경증 환자 보내고요. 중증 환자는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인명피해가 심하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예요.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사실 뭐 수건 적실 그게 될까요? 코와 입을 가려야 돼요. 호흡기를 가려줘야 된다.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불나면은 막 까만 유해 연기가 막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 끊기는 순간 죽으니까요. 손잡이가 뜨겁다. 그러면 밖이 불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옷에 불 붙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호흡기를 가려야 됩니다. 뒹굴고 불을 끈다. 머리를 가리고 하면 감쪽 같죠? 머리 아니고 얼굴 가리라. 벽은 한 손만 짚고 쭉 가라. 왼손이면 왼손 쭉, 오른손이면 오른손 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잊어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니까 한 손만 잡고 가라 이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만 잡고 쭉 나가는데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바람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면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라 이 소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겠죠? 호스피스 환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치료하고 완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이게 영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병원은 같은데요. 과가 달리 가는 거죠. 기록, 물품, 뭐 약품, 소지품 다 가지고 보낸다. 이게 답이죠. 전동 문제도 별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거 최근 구시에 나온 거예요. 병동으로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투여 약물이다. 뭐 약물만 보내나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는 거.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선망 와가지고 신경과를 리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동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는 게 전동이에요. 그랬을 때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되고 해당 병동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가능한 시간도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한테는 설명해야겠죠? 귀간주님 지금 신경과로 한 5시에 가실 거예요. 이러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타 국가고시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러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명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 확인한다 이래도 맞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긴다 이래도 맞고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기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폐를 소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 턱을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심장 30대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2번 30대 1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붙여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죠. 패드 부착 부위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11 보자고요. 치료 거부했어 격리 거부했어 11입니다. 결핵 환자가요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결핵 걸려놓고 이랬어. 그러면은 11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역학조사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역학조사 거부하면은요, 그거는 벌칙이 셌습니다. 2였어요. 아시겠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입니다. 환자 비밀 누설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질환자 노동강요에 있어 3.3이었어요. 국시에 나왔던 거 혈액 매매 행위는 5.5다. 정신질환자를 노동을 강요하면 3.3이지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해버렸어. 버렸어. 그러면 5.5예요. 치료 거부, 격리 거부는 1.1이다. 비밀 누설하면은 3.3으로 기억하세요. 남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 친구의 뭐 아는 언니들의 남편이 누가 바람이 났는지, 그 집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정말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너도 어디 가서 내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합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또 제 얘기 하겠죠?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게, 뭐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연예인이 산부인과 갔어요. 뭐 잘 나가는 아이돌이라고 합시다.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임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항상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이 돼봐야 돼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끈할 거면서 남 얘기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감염병 의사 환자 2번 국시에 나왔어요. 뭐예요? 거의 보기에는 그냥 감염병 환자인데 딱 그냥 확인은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가 국가고시에 나왔죠. 모든 임상적, 방사선적, 의학, 뭐 조직 소혈액적으로는 다 결핵인데 양성 확인은 안 됐다. 이게 뭐예요? 결핵 의사 환자이다. 의사라는 게 여기서 닥터가 아니고요. 똑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기에는 완전 결핵인데 증거가 없어. 의심은 되는데 확인이 안 돼 있어. 양성이 아니야. 이게 바로. 왜 양성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균검사, 객단 검사하면 6에서 8주 배양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뭐 양성이 아직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은 잠복이고요. 뭔가 확인이 안 됐다 하면은 의사 환자입니다. 의사 환자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부적격 혈액을 폐기한 후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만약에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부적격 혈액 발견했어. 부적격 혈액이 뭐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발견했어. 아, 이거 AHP야? 바로 사유를 겉면에 기재를 해서 폐기해야겠죠. 분리해서 잠금 장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지 분리 안 해놓고 섞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의 범위 ABC, TV, ALT 기간주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A, 에이즈피예요. B, C, B형 간염, C형 간염 혈증성 감염이죠. 피로 옮습니다. 성관계로 옮아요. 내가 수혈 받았는데 B형 간염, C형 간염이야. 그냥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C형 간염은 약도 없어요. 또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이거든요. VDR래. 아니, 매독 걸렸어. 이 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 엄청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페니실린. ALT,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은 피 내가 받으면 내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뽑을 필요가 없다. 왜? 남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열을 하지 않습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미달되는 사람 안 됩니다. 남자 50kg 이하, 여자 45kg 이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안 된다. 근데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최근 국시 이게 나왔잖아요.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체열을 금지하는 사람, 수혈 후 1년 경과된 지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홍역 수두 예방 접종하고 2주, 한 달 경과되면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투여 후 1년 경과된 자, 1년보다 더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급성 감염병 질환 의심 증상이 없어진 지 3일 경과된 자, 더 지나야지 체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으면 체열하면 안 된대요. 신기하네요.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벽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응급벨 눌러서 화재를 알려야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겠죠. 불난 주변 먼저 도망가고요. 내원계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경증 환자 보내고요. 중증 환자는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인명피해가 심하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예요.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사실 뭐 수건 적실 그게 될까요?
코와 입을 가려야 돼요. 호흡기를 가려줘야 된다.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려면은 막 까만 유해 연기가 막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 끊기는 순간 죽으니까요. 손잡이가 뜨겁다. 그러면 밖이 불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옷에 불 붙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호흡기를 가려야 됩니다. 뒹굴고 불을 끈다. 머리를 가리고 하면 감쪽 같죠? 머리 아니고 얼굴 가리라. 벽은 한 손만 짚고 쭉 가라. 왼손이면 왼손 쭉, 오른손이면 오른손 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잊어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니까 한 손만 잡고 가라 이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만 잡고 쭉 나가는데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바람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면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라 이 소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겠죠? 호스피스 환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치료하고 완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이게 영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병원은 같은데요. 과가 달리 가는 거죠. 기록, 물품, 뭐 약품, 소지품 다 가지고 보낸다. 이게 답이죠. 전동 문제도 별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거 최근 구시에 나온 거예요. 병동으로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투여 약물이다. 뭐 약물만 보내나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는 거.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선망 와가지고 신경과를 리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동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는 게 전동이에요. 그랬을 때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되고 해당 병동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가능한 시간도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한테는 설명해야겠죠? 귀간주님 지금 신경과로 한 5시에 가실 거예요. 이러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국가고시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러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명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 확인한다 이래도 맞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긴다 이래도 맞고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기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폐를 소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 턱을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심장 30대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2번 30대 1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붙여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죠. 필드 부착 부위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